LG커넥트 2021 트렌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 세미나 강연으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청정신기술연구본부 민병권 본부장님께서 탄소 중립 구현을 위한 미래기술을 주제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온 민병권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신 우리 LG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도움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를 워낙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인 이슈에서 미래 탄소 중립을 구현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까 그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물론 제가 속해져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키스트는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많이 얘기가 되는데, 하나는 이제 서울에 위치한 이제 국책연구소라는 것도 하나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종합연구기관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 원에서는 뇌과학부터 또 차세대 반도체, 또 바이오메디칼,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에너지 환경 분야,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분야는 탄소 중립을 좀 더 제대로 해봐라 그래가지고 청정 신기술 연구본부라는 새로운 조직을 7월 달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는 크게 이제 5개의 센터가 지금 있고요. 선책임 연구원, 또 저희 기술원 선생님들 포함해서 한 90여 분의 이제 정직원들이 함께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의 큰 축 중에 하나가 이제 학생연구원, 또 이제 포스닥 합쳐서 한 450여 명이 이제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각 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모두 말씀을 드릴 건 아니고요.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좀 스토리 있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이제 주제죠. 탄소 중립 시대. 사실 시기가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화석연료 기반사에서 신재생 에너지 기반사회로 이제 에너지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12월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이정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정표라는 것은 이제 그 시기죠. 2050년이라는 이제 이정표를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 신재생 에너지 기반 사회로 에너지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 이제 곧 갈 거다, 언제는 갈 거다라는 게 이제 저희한테 이제 확 다가온 그런 이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한번 숫자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해서 인트로덕션을 몇 개의 숫자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410이라는 숫자가 사실 저희 이 논의의 이제 시발점이 되는데, 다들 예상은 하시겠지만, 이게 바로 이제 2019년도 기준으로 우리 지구의 이산화탄소의 이제 농도라고 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사실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산화탄소 농도에 지금 보시면 저런 어떤 이제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과 지구의 기온 패턴이 상당히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게 뭔지는 사실 여러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은 나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먼저 돼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저렇게 패턴을 그릴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두 개가 상당히 밀접해 있다라는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여러 데이터를 보고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인류가 거의 이제 시작한 80만 년 전부터 이렇게 쭉 보더라도 거의 어떤 패턴은 있지만 이제 지금처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산업혁명 이후에 400 ppm 이상이라는 이산화탄소가 된 거는 분명히 인간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 이거는 저희가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015라는 숫자입니다. 2015. 예.
이러한 이제 문제점들을 세계에서 다 인지를 해서 2015년도에 이제 한 1,187개국의 뭐 나라들이 이제 모여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것을 맞습니다. 당연히 저희 나라도 이제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산업화 이전 대비 한 1.5도 수준으로 우리가 이 온도 상승을 막지 않으면 정말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다. 이런 이제 우려에 이러한 이제 기후 변화 협약을 맺게 되는데요. 5라는 숫자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선진국 반열에 뭐 들어섰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이 부분만큼은 정말 선진국도 아주 앞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 선언 작년 12월에 이제 대통령께서 했는데 그게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한 겁니다. 심지어 미국보다도 저희가 빨리 탄소 중립 선언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뭐 선언만 한다고 될 게 아니라 이 710이라는 이 숫자를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는 숫자입니다. 이 710은 이 CO2 배출량입니다. 2017년 기준. 뭐 우리나라가 워낙 뭐 이런 화학 산업도 발전하고 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이 CO2 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뭐 거의 10위권 이렇게 지금 있는 아주 그렇기 때문에 또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렇게 녹록한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이 87입니다. 이 87이 뭘 의미하느냐? 저희가 이 감축해야 되는 CO2 707억 톤의 87%가 에너지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냐? 우리가 에너지 부분에서 획기적인 솔루션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선언을 했더라도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에너지 분야에서 CO2 배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이제 우리가 찾으려면 화석 에너지에서 청정 에너지라는 그런 에너지 형태로 우리가 바꿔주는데 혁명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청정 에너지가 뭘까? 그래서 뭐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자면 일단 오리진이 화석 연료는 안 되겠죠. 그래서 화석 연료는 일단 배제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떤 형태라도 사용했을 시 대기 중으로 CO2가 배출되면 그것도 또 저희가 이제 청정 에너지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에너지 형태는 크게 전기, 수소, 뭐 연료 이렇게 이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전기하고 수소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해도 사용 후에 CO2가 배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수소 같은 예도 저희가 컨버스천 이제 산화를 시키면 결국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연료라는 것이 이제 하이드로카본이니까 분명히 태우면 산화를 시키면 CO2가 배출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솔루션 필요하게 되고요. 근데 또 하나 저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러한 에너지 형태가 그 화석 연료가 배제된 그런 소스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도 뭐 주den기 화력 발전, 그다음에 수소도 뭐 천연가스 개질로부터 많이 지금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전기, 수소, 연료를 모두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결국은 궁극적인 청정에너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기는 재생에너지, 뭐 바람, 태양,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에너지부터 직접 만들 수 있고요. 그럼 수소도 이런 에너지로부터 만든 수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린 수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그럼 연료조차도 그린을 앞에 쓸 수 있는 그런 연료만이 또 더군다나 사용했을 때 CO2가 배출 안 되는 그런 이제 연료들을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탄소 중립을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재생 에너지원 중에 저희가 하나 고려해 봐야 될 게 그럼 우리나라에 뭐가 그래도 제일 유리할까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이론적, 지리적 이런 기술적인 어떤 팩터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리한 재생 에너지원은 저희가 태양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태양 에너지의 뭐 양은 뭐 어마어마한 양이 이제 항상 우리 지구에 오는 건 다 알고 계신 거고요. 이런 의미에서인지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토니 세바 그 스탠포드의 교수도 본인의 이제 에너지 혁명이라는 이 책에서 심지어 2030년이면 100% 태양광 사회가 올 수도 있다, 태양 에너지 사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뭐 예측을 한 바도 있습니다. 뭐 그 이후로 이제 저런 예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1900년도에 그 뉴욕 5번가에 보시면 이제 마차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가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근데 저 중에 딱 한 대가 자동차였다고 합니다. 근데 불과 13년 만에 같은 그 지역을 이제 사진을 찍어 봤더니 마차는 하나도 없고 자동차로 다 덮여져 있더라. 불과 13년 만에. 근데 여러분들 13년 만에 자동차가 마차보다 엄청 싸져가지고 그렇게 됐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자동차가 더 비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어떤 혁명적인 저런 큰 변화가 있었던 거에 가장 주된 원인으로 그 토니 세바 교수는 저 1900년도 당시에 저 그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말이 다니면서 싸는 똥, 그 배변,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아주 사회적인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환경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자동차가 더 비싸더라도 그런 어떤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람들이 더 선호를 하게 됐다는 거고요. 물론 뭐 더 편리함에 대한 어떤 요소도 있겠죠. 그래서 불과 2030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뭐 이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한번 이제 고려는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태양광을 활용하는 이제 기술, 현재 알려져 있는 기술은 이 태양 에너지를 이제 전기로 전환해주는, 우리가 이제 태양전지라고 하죠. 뭐 이미 이제 너무 일반화가 돼서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이제 어떤 에너지 생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항상 이 태양전지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럴 만한 국토가 있느냐? 뭐 어느 분은 우리나라를 다 태양전지로 덮어도 우리나라에 필요한 에너지 다 만들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도 궁금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제 뭐 탄소 중립 이제 로드맵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제가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앞으로 뭐 태양광을 뭐 한 500기가와트를 이제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뭐 계산은 되게 간단합니다. 면적하고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뭐 한 서울 면적의 한 4배 정도가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또 최근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약간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런 또 그 면적을 한번 이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 면적이 한 10배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좀 네거티브한 측면을 얘기를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필요하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아유, 이런 땅이 우리나라 어디 있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국토, 저희가 이런 태양 그 패널들을 깔 수 있는 이제 면적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또 하나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이제 환경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이게 뭐 많이 저런 사진 보셨겠죠? 예, 뭐 열심히 깔아놨는데 뭐 태풍 한번 오니까 저렇게 다 망가진다, 이러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근간이 되는 에너지원으로 쓰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또 요새는 뭐 수상 태양광 해가지고 뭐 호수 또 강에도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중 그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래 따라서 이렇게 자연에다가 우리가 태양광 그 패널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또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데다가 이제 응용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 태양 전지를 이제 건물과 일체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BIPV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또 제가 궁금해서
그럼 과연 우리나라의 이런 건물들의 태양광을 뭐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500기가와트를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뭐 아주 단순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의도에 있는 63빌딩 이 인터넷 보니까 이렇게 스케일이 좀 나와 있어서 그냥 제가 아주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측면과 옥상 정도를 태양광으로 깐다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이제 생성이 될 것이냐, 면적이 필요할 것인가 봤더니 이러한 건물 한 10만 채 정도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에 필요한 앞으로 시나리오상 2050년에 필요한 그런 전기 에너지를 다 충당을 할 수 있다. 10만 채가 많은 것도 같고 뭐 이게 적은 것도 같고 이래서 제가 또 인터넷에서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동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2만 채. 그러니까 단지가 아니라 단지 내에도 동이 여러 개 있잖아요. 물론 아파트 높이도 다르고 뭐 면적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아주 러프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건물로 가능하다. 그죠? 면적만 저희가 따졌을 때 그렇게 불가능한 어떤 그 면적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럼 문제는 뭐냐? 이 건물에 쓸 수 있는 수준의 태양전지가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사실. 네,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BIPV 태양전지 그 기술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건물 일체형으로 사용되려면 이제 훨씬 더 가벼워야 되고 또 이렇게 플렉서블한 기능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신미성, 뭐 건물에 하니까 좀 이뻐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지금 태양광 그 전지를 설치한 BIPV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정도 수준입니다.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도 의미가 없고 뭐 이렇게 미관상도 별로 이렇게 이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제 기술의 필요성이 이제 대두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그 BIPV 시장은 보통은 이제 신규 건축물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러 이제 앞으로 제도들이 생겨서 무조건 이제 아마 BIPV는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축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활용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면적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뭐 기존 건축물은 뭐 이미 있는 기술로 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신미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기존에 있는 현재 있는 건축물에는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없다. 왜냐하면 기존 건축물에 태양광 그 패널들을 깔 걸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하중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고려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신규 건축물은 기존에 있는 어떤 기술을 보완 대체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기존 그 건축물은 전혀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도입하지 않으면 거의 하기가 이제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건축물 중에 최신 이제 유행이 특히 이제 그 커튼월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벽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유리로 만드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2 롯데월드도 그런 이제 대표적인 건물이고 뭐 63빌딩도 마찬가지고 부산의 해운대 가면 대부분이 이제 저런 빌딩들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그런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창호형. 그러니까 뭔가 투광성 또 신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태양전지가 있으면 이제 적용이 가능할 건데 그런 태양전지가 앞서 말했지만 아직 이제 뭐 이렇게 시장에 나와 있는 건 없다고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런 어떤 무기물을 가지고 이런 어느 정도 투광도를 가지는 태양전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는데 사실 뭐 이런 이제 개념은 그때 당시에는 꽤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이제 처음 나와서 뭐 이런 이제 뭐 주요 뉴스에 이제 메인 뉴스에도 이렇게 소개가 되긴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커튼홀 방식의 어떤 건물들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어떤 창호형
투광형 태양전지 기술이 필요하다. 이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잠깐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 무겁고 불투명해서 유리창으로는 쓸 수 없었지만 이 방막은 반투명하고 실내 조명만 비춰도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안변 1200제곱미터, 연변 800제곱미터인 건물의 외벽 전체를 이 방막 창으로 바꿀 경우 하루에 약 2400kW시, 건물 전력 소비의 22%를 자체 생산할 수 있습니다. 빛을 양쪽으로 모두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쪽 면만 가지고 발전했을 때보다 50% 이상 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실제로 한쪽에 인공 태양만 비출 땐 전류 생산이 1712 마이크로암페어, 반대쪽에 실내 조명도 켰더니 2028 마이크로암페어까지 치솟았습니다. 밤에는 실내 조명만으로도 전기 생산이 가능합니다. 연구진은 늦어도 5년 뒤엔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이게 사실 벌써 5년 훨씬 더 지났는데 그때 기자님이 뭐 언제 상용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은 있어야 되겠죠 그랬더니 그건 너무 늦은데요. 그래서 그냥 5년이라 그랬고요. 아직 기술이 상용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거를 개발했을 때는 이제 이런 컨셉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차원이었는데 거의 상용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기술이 이제 최근에 개발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고려대학교와 이제 저희가 공동 연구를 통해서 메인 아이디어는 이제 고려대학교 교수님들이 내긴 냈는데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대표적인 저희의 프로토타입인데 이제 CIGS라는 방막 태양전지입니다. 똑같은 태양전지인데 한쪽은 완전히 투명하죠. 근데 놀라운 건 저 두 태양전지가 거의 같은 출력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믿어지지 않으시죠? 이게 과연 가능할까? 왜냐하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제가 개발한 태양전지는 투광도를 높이려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라는 게 태양전지가 빛을 많이 흡수해야지 효율이 나오는 건데 투광이라는 건 빛을 흡수 안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만들면 거의 투광도를 70% 이상을 확보를 하면서도 뭐 효율 감소 10%되지만 실제 필드에 설치를 하면 출력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이제 거의 사기성이 있는 얘기가 아닐까. 근데 아이디어의 전환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렇게 까맣게 보인 태양전지를 다 자릅니다. 잘라서 여기가 태양전지였는데 얘를 이렇게 눕힙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차양이 있잖아요. 그런 식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전체 면적을 다 설치를 하면 사람 눈높이에서는 밖이 전혀 뭐 없이 다 보입니다. 그게 심지어 고기가 다 유리이기 때문에 이 태양전지가 설치되어 있는 게 다 유리고 태양전지 기껏해야 1, 2마이크로 눈에 안 보이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렇게 밖이 훤히 보이는 이런 이제 태양전지도 우리가 가능하다. 이런 기술들도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런 기술을 좀 더 싸고 또 대면적 또 쉽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여기에 이제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용액 공정을 기반으로 한 태양전지다. 그래서 이 용액 공정 태양전지를 꽤 오랫동안 개발했고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LG화학에서도 상당히 예전에 이제 아주 주도적으로 개발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용액 공정 태양전지는 그동안 이 진공 증착 방법으로 하던 것들을 그냥 아주 간단한 이런 이제 프로세스, 이런 지금 뭐 동영상에서도 보고 계신데 뭐 시약들을 그냥 대충 알코올에 녹여서 섞어서 어떤 이제 뭐 일종의 잉크 내지 솔루션을 이제 저희가 만들게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이제 솔루션을 만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정이 이제 코팅 과정. 코팅 과정도 뭐 여러 가지 프린팅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 뭐 실험실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뭐 그 스핀 코팅이라는 아주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실험은 이제 하고 있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뭐 프린팅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코팅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실험실에서 스핀 코팅 방법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이렇게 이제 코팅을 한 후에는 그냥 열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1차적으로는 여기에 다양한 이제 오게닉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을 다 이제 날려 보내주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에어 어닐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공기 중에서 한번 태우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갖고
결정적으로는 이런 이제 어떤 설퍼나 셀레니움 분위기에서 이제 열 처리를 해주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CEIGS,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이제 CEIGS라는 잘 알려진 그런 이제 방막 태양전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런 모습이고요. 사실 이러한 이제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제 다음번에 말씀드리려는 이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신규 건물은 뭐 아까 창호형 태양전지 저희가 새롭게 개발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적용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나 생각하는 건 기존 건물에 쓰려면 페인트처럼 몇 번 발라서 태양전지가 만들어지면 가장 좋겠다. 그래서 이제 솔라 페인트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아주 얇고 플렉서블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벽에 장판 바르듯이 장판 붙이듯이 만들어서 붙이면은 기존 건물에 이용할 수도 있겠다. 이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저희가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까 앞서서 보여드린 그런 솔루션 기반의 프린팅 기반의 이제 태양전지 만드는 어떤 기술이 이제 저희가 확보가 돼야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구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 더 나가서 태양전지는 효율이 좋을수록 까만색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모든 빛을 다 흡수해야 되니까. 근데 모든 건물이 다 까맣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도 우울하겠죠. 그죠? 건물은 아름다운 색상을 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또 색상을 낸다는 것은 특정 빛을 반사를 하는 건데 빛을 반사한다는 건 태양전지가 그만큼 빛을 적게 받는다는 얘기니까 서로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빛의 손실은 없고 이러한 아름다운 색깔들, 빨주노초, 파남보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그 필터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뭐 어떤 색깔이든 효율 감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정 파장만 반사를 하게끔 아주 그 좁은 파장의 빛만 반사를 해서 빛의 그 흡수 로스를 최소화하는 이제 그런 기술들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창호에 저희가 적용한 뭐 아주 간단한 저희 뭐 그 대학원생들이 그냥 이렇게 심심 삼아서 만든 그런 건데요. 이 바람개비가 바람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요 몇 개 안 되는 이제 태양전지 저희가 이 만든 것 때문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이제 BIPV를 저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태양전지로 저희가 BIPV를 만들면 거기서 엄청난 양의 이제 그 전기들을 저희가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하나 문제가 뭐 태양광도 그렇고 뭐 풍력도 그렇고 이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전기의 불연속적이고 불규칙한 생산이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거 뭐 다들 아시는 얘기고요. 심지어 하루에도 뭐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면 이제 전기가 생산 안 되는 거고 또 뭐 계절별로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러한 재생에너지 전기는 저장 기술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저장하는 기술이 동시에 그 구현이 안 되면 재생에너지 자체에 전기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러면 재생에너지 전기를 저장하는 기술은 크게 이제 2차 전지 기술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ESS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전기를 화합물에다 저장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수소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탄화수소 등등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기술이라도 중요한 키워드는 대용량이 돼야 되는데 왜? 500기가와트나 되는 태양광 전기를 저장해야 되는데 대용량이 안 되면 의미가 없겠죠. 또 하나는 안전하지 않으면 쓰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뭐 한 예로 건물의 BIPV에서 전기를 만드는데 저희가 저장을 ESS를 저장을 한다. ESS가 막 불나고 그러면은 누가 그 건물에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성이 확보된 그런 어떤 이제 에너지 저장 기술이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본부가 이제 아까 뭐 서두에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딱 요 기술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전지를 하고 있고요. 또 ESS를 포함한 2차 전지, 그다음에 이런 화합물로 저장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키스트에서.
자, 이런 저장 기술 중에 제가 오늘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소 기술입니다. 예, 수소 기술은 갑자기 수소 경제 얘기가 대통령께서 2019년에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또 뭐 지금까지도 이제 큰 이슈, 우리나라의 큰 어떤 이제 과업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예, 2003년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이미 수소 경제라는 그 키워드가 이슈가 나왔고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같은 R&D들도 기획되고 진행되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한 16년의 갭이 있는데 그때 수소 경제와 지금의 수소 경제가 뭐가 다를까를 조금 뭐 한번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2003년도 미국에서 나온 수소 경제는 사실 연료 전지에 보니까 방점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수소 자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개질, 이미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기술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수소를 가지고 이제 연료 전지를 이제 돌리는 그런 이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탄소 중립 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의 수소 기술은 이제 탄소 중립 개념이 들어간 수소 자체의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다 결국은 수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인트리스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장하기가 어렵다. 왜죠? 수소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가장 라이트한 가벼운 원소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저장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액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고압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투입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저장을 해야 또 수송을 할 수가 있죠. 필요한 곳에. 그래서 항상 이런 저장과 수송의 어려움, 이게 이제 수소의 아주 고질적인 이제 문제점이라는 건 뭐 다들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지금 나오는 어떤 수소, 그린 수소, 수존의 수소의 경우는 이게 이제 정교학 반응에 의해서 수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상 산소와 수소가 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에 기인한 이런 이제 안전 문제, 또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항상 이제 이슈로 있는 그런 이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전의 수소를, 그린 수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지금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그런 어떤 형태에 따라서 뭐 알칼리 수전에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에 뭐 SOFC, SOEC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온 수전에 등등 뭐 기술의 발전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반응은 전기학 반응이기 때문에 수소와 산소가 동시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대량 생산의 문제, 안전의 문제, 저장 수송의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이런 문제를 그럼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나온 개념이 이런 개념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수소가 기체니까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수소가 액체 상태로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수소를 담고 있는 어떤 캐리어, 그런 화합물,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여러분들 뭐 많이 뭐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예전에 석유를 수입하듯이 암모니아를 수입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에너지 소스를 쓰겠다, 이런 이제 얘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개념이 암모니아는 액체이기 때문에 이런 어디 운반하고 이런 게 이제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서 수소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수소를 쓰고 비슷한 개념으로 그 다음 넥스트 암모니아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LOHC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LOHC는 리퀴드 오게닉 하이드로젠 캐리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액체 화합물 다 포함됩니다. 액체 화합물,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액체 화합물, 이런 걸 이제 통틀어서 LOHC라고 하는데 이 개념도 똑같습니다. 그 액체를 실어서 수소가 필요한 곳에 가서 수소를 쓰고, 그럼 수소를 뽑고 난 애를 다시 가져와서 그걸 또 만든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맹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얘를 수소를 뽑고 나서 암모니아에서는 나이트로젠이라는 게 생기겠죠. 또 뭐 LOH에서도 그 수소를 없는 뭐 카본의 썸씽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얘네들에 다시 수소를 붙여야지 또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 그 수소는 어디서 나오냐? 이게 그린 프로세스가 되기 위해서는 그 수소도 수전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이용해서 다시 수전해서 만든 수소로 만든다는 거죠. 그럼 어딘가 조금 이상하죠. 그린 수소 만들어서 하기가 힘들어서 이거를 하는데 다시 그린 수소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이 전체 프로세스라는 게 사실 조금 이해는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수전의 수소, 그린 수소의 문제점은 내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형태의 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냐면 이제 저희는 그거를 이케미칼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만든 네이밍입니다. 이게 일렉트론 베이스드 케미칼 신세시스를 저희는 얘기하는데 또 제가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또 막 구글 막 쳐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 거기 많이 나옵니다. 보통은 이제 이케미칼 하면 이제 전자상거래 뭐 이런 거 개념으로 나오고 저희는 이 개념을 이제 약간 다른 의미로 이제 저희가 개념을 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는 이제 물에다가 전기를 저장한 형태가 이제 수소라 그랬는데 그걸 좀 더 확장해서 이산화탄소에 이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이케미칼 기술이고 이걸 갖다 이제 전기화학적 CCU 기술이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사실 처음에 미래 화석 에너지, 화석 연료가 배제된 사회에서 뭐 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전기 가지고 한다는데 저희가 입고 있는 옷, 뭐 쓰고 있는 플라스틱, 바이닐 이런 모든 화학 제품은 도대체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것조차도 자연에 있는 소스와 자연에 있는 에너지로부터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학 산업에 국한해서 사실 이 케미칼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기술들은 사실 그냥 뭐 저희가 뚝딱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컨셉에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광합성입니다. 광합성. 이미 자연에서 식물들은 나뭇잎들은 이미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뭐 같은 에너지 또 몸을 키우는 그런 이제 포도당이라는 거를 이미 자연에서는 이제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엔자임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크게 뭐 포토 시스템 2, 1, 뭐 켈빈 사이클이라고 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제 과학 시간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생각이 날 만한 것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이 광합성이라는 기작이 돌아가고 나뭇잎에서는 이러한 효율이 한 1%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케미칼이라는 거는 이제 훨씬 더 큰 개념이고요. 이제 전자를 활용한 어떤 케미칼 신세시스라는 개념이고 그 중에 그 그러니까 전기를 태양광으로부터 얻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광합성을 인공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인공 광합성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원리에 의해서 작동을 합니다. 이쪽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포토 시스템 2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태양광을 받아서 물이 분해되면 이제 전자와 전공이 생기고요. 이 전공이 이제 물과 반응을 해서 이제 산소를 이제 만들게 되고요. 또 이때 만들어진 전자가 상대 전극 쪽으로 가서 이제 CO2가 있으면 CO2와 반응해서 이제 뭔가 하이드로카본들을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거고 만약에 CO2가 없으면 앞서서 만들어진 이 프로톤과 반응을 해서 수소 이온과 반응해서 이제 수소 기체가 나온다. 이런 그냥 아주 단순한 정규학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이제 잘만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다양한 케미칼들을 이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한 예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세계에서 최초로 이런 이제 디바이스를 처음 이제 선을 보였었는데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산화전극에서 물이 분해가 돼서 산소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이제 상대 전극에서는 다른 CO2가 뭔가 다른 걸로 바뀌는 반응들이 일어나겠죠. 이때 이제 태양광을 조사를 했을 때 만들어진 전기로 이제 이런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래서 반대 전극은 이때 만들어진 거는 CO2가 CO, 그래서 한 90% 이상이 이제 CO고 나머지는 이제 수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프로덕트들을 저희가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촉매를 쓰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뭐 CO뿐만 아니라 뭐 에틸렌도 만들 수 있고 뭐 다양한 포믹 엑시드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이제 그런 케미칼들을 저희가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에 필요한 이제 촉매 기술 또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촉매 기술 또 이게 이제 일종의 수전의 셀처럼 이제 여러 가지 스택을 쌓아서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반응기 기술, 심지어는 인풋부터 이제 아웃풋까지 여러 이제 공정들을 연속 공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정 뭐 설계까지 저희가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뭐 그동안 이제 키스트에서는 많은 이제 연구 결과들을 뭐 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한 7분여 남았는데 이 LG화학에 이제 한 가지를 제가 제안을 하면서 저의 그 강연을 마칠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탄소 중립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부분의 어떤 획기적인 그런 이제 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에너지 부분에 이제 솔루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저희 기술들을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 뭐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린 올 경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서 말씀드린 CCU 기술, 그러니까 CO2를 직접 활용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에너지는 뭐냐? 이제 수소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나름 캐치프레이즈로 CCU for 에너지 뭐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요새 쓰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이 완성이 된다면 정말 에너지 분야에서 CO2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개념을 뭐 제가 뚝딱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이미 아주 오래전에 아까 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3년에 수소 경제를 얘기했다는데 거의 이제 비슷한 시기에 그 노벨상을 받은 이제 조지 올라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메탄올 이코노미라는 거를 제안을 합니다.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차피 수소 경제 할 바에는 수소를 쓸 바에는 메탄올 쓰는 게 더 낫다. 왜? 액체이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입니다. 수소는 너무나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서 그걸 쓰느니 메탄올을 쓰면 훨씬 더 쉽고 또 뭐 용이하게 저희가 쓸 수 있다. 이런 이제 개념을 주창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그린올 경제를 메탄올 이코노미의 이제 탄소 중립형, 확장형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그림입니다. CO2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이제 배기가스죠. 뭐 제철소 또 뭐 화학 산업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굴뚝가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통은 이제 CO2를 포집을 해서 뭐 저장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전환을 하는 CCUS 기술들이 있는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포집하는 건 쉬운데 포집해서 그 포집한 어떤 물질을 빼내는 탈착하는 과정이 아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이제 경제성을 못 맞추는 이제 가장 큰 이유인데 저희가 제안하는 개념은 이 포집된 CO2를 바로 이용을 한다. 탈착을 안 한다는 게 일단 하나의 키 그 공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집된 CO2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케미칼 그 프로세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아이디얼하게는 에탄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전기학 반응은 재생에너지 전기 기반으로 뭐 수전해와 같은 거죠. 만들어지기 때문에 에탄올은 우리가 그린 에탄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걸릴 기술이지만 저희가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기술은 뭐냐면 합성 가스를 만들어서 바로 메탄올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러한 연속 공정을 저희가 개발할 수 있으면 일종의 수전에 만드는 정도의 그러니까 수전에 수소 만드는 정도의 수고를 가지고 저희가 리퀴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제 결론에 이를 수가 있고요. 더 하나 이러한 이제 알코올을 갖다가 연료로 사용하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사용 후 CO2가 대기 중으로 발생하면 청정 에너지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이 메탄올이나 에탄올을 연료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LOHC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소 캐리어, 수소를 담고 있는 어떤 리퀴드 케미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수소가 필요한 곳에 실어 날아서 수소를 빼고 다시 얘를 포집을 해서 이 반응을 돌리면 CO2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CO2로부터 우리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CCU 기술을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린홀 감히 이제 경제라는 말까지 저희가 붙여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소나 전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운반체, 운송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항공유 같은 것도 필요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 합성 가스를부터 바이오 공정을 이용해서 저희가 부탄올을 만들 수 있다. 부탄올로부터 이제 항공유를 만드는 기술들은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세 가지의 알코올을 저희가 만들면 이 에너지 분야의 탄소 중립을 구현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시간이 돼서 뒤에 뭐 몇 페이지가 더 있는데 뭐 잠깐만 더 말씀드리고 끝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탄소 중립의 어떤 미래 기술에 대해서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탄소 중립을 저희가 이루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기, 특히 태양광 전기를 활용하는 게 뭐 현재로서는 답이다. 물론 이제 원자력 이슈는 있습니다. 그거를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 그랬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태양광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저는 이제 BIPV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에너지 형태인 수소, 수소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물론 암모니아를 수입하는 그런 뭐 제한들도 있다라고 제가 듣고는 있지만 그것부터 근원적으로는 수소연의 수소를 제대로 만들든지 아니면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LOHC를 활용하는 그 개념을 활용하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게 이제 바로 그린홀 프로세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두 가지 기술이야말로 우리나라 탄소 중립을 이루는데 근간이 되는 기술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 설명드렸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면서 우리 LG와 뭐 혹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이템들이 뭘까 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이 태양전지 기술은 저도 태양전지 연구를 많이 했지만 제가 본 아이디어 중에 제일로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실제 BIPV에 적용이 된다면 BIPV가 진짜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거에 이제 확장판으로 요새 이제 농업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겁니다. 스마트팜에 태양전지를 통해서 난방 에너지의 한 30-40%를 충당하고 싶은 게 이제 많은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희망인데 기존 태양전지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뭐 그림자 이유 등등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제 기술을 이용하면 LED를 안 썼는데도 LED의 효과, 그러니까 핑크 온실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케미칼 기술은 다양한 케미칼들을 만드는데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고 이런 기술들도 지금 상당한 수준에 지금 와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이제 그 이 케미칼 기술 중에 한 축인 이제 수전의 수소를 만드는데 사실 이 고압을 만드는데 많은 에너지가 쓰이는데 전혀 외부의 그리드 전기를 사용하지도 않고도 어느 수준의 고압의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 그럼 얘네들은 어디다 쓸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이제 뭐 동남아에서 많이 쓰고 있는 어떤 연료전지 오토바이나 이제 연료전지 자전거 이런 데는 군데군데 전혀 전선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로컬리 만들어서 충분히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의 기술로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오늘 강조드리고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린홀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의 열정을 느껴볼 수 있는 소중한 강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